좋은 아침이다. 1월 23일 보타코의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리더스 금융판매, 글로벌 금융판매, 그리고 태양 파트너스까지 세계 지혜업체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최근 추천 자산이 주식인데 여기에 금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굉장히 뛰는 가운데 왜 금값도 같이 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열기가 엄청납니다. 예,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우한 폐렴도 꺾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났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 금융판매, 글로벌 금융판매, 태양 파트너스 등 세계 GA 업체 영업 전반을 검사했더니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 GA의 법인 자금 유용과 소득 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GA가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서 보험사에 갑질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부 GA는 2016년부터 2018년 우수 설계사 600명에서 약 800명을 이제 해외여행, 이 시책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보험사에 수십억 원의 규모의 경비를 요구해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무튼 현재 적발이 됐다라고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특히 이제 허위 계약, 불안전 판매, 그리고 수수료 부당 지급 같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금융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보험시장에서는 좋은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피해보는 설계사가 없어야 되고 또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주식을 많이 담아라 라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의 대가라고 불리는 금을 같이 보유하라. 왜 또 금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최근 주식이 계속적으로 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빨리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죠. 주식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같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해칭하기 위해서 늘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자산을 포트폴리오 하는 데 있어서 늘 안전 자산을 갖고 가는데 그러면 왜 금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 첫 번째 이유는 저금리입니다. 예, 저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금 투자가 좀 더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것도 금값이 올라가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죠. 1차 무역 협상이 잘 했지만 2차 무역 협상도 남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채권보다는 금이 좀 더 선호가 되고 있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안전자산 하면 또 달러가 꼽히는데 그 달러 약세를 올해는 좀 점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주춤했습니다. 우한 폐렴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영향으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좋지 않은 그 영향을 받았고 주춤했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사스 사태라든가 메르스 사태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드 사태까지 비교를 해보면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러한 악재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러한 학습 효과 때문에 최근에 바로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이제 방한하게 되면 훨씬 더 풀리면서 좋은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랑 그 다음에 사드 때랑 비교를 해보면 사드 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결국은 이번 그 이제 우한의 폐렴 사태보다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화장품, 면세점, 호텔, 엔터테인먼트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여행이나 그 항공주 같은 이런 쪽에서는요, 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이제 월소득 격차, 대기업의 이제 그 임금이 501만 원 월급이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230만 원으로 월소득 격차 2배 이상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에서 차이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500일 231만 원인데 여기서 대기업 직원은 2.6% 늘어났습니다. 13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3.7%에서 8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이를 적용받은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월급이 더 많이 오른 것을 보게 되면 결국 대기업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률 차이가 결국은 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 이제 벌어지는 시기가 50대에서는요. 대기업이 663만 원, 중소기업이 251만 원 훨씬 더 커졌습니다. 50대에서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좋은 지표는 아닌데 이러한 그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격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또 뭐 노동조합과 조합이 이제 힘을 써서 어떤 이제 그 노사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러한 싸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더 좋지 않겠죠. 무튼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소원한 모든 것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